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요즘은 아무것도 설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까? 예전엔 그렇게 감정이 풍부했는데 왜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을 넘어서도 집에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 그리고 마음속에도 가득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 잊지 못하는 후회, 버리지 못한 서운함. 신기하게도 버리지 못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 미움과 후회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버려야 다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버리지 못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워서요. 추억이 있어서요.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정이 들어서요. 자식들 물건인데 어떻게 버려요? 네, 맞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10년 동안 안 입은 옷, 20년 된 낡은 가전제품, 자식들이 떠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책상과 이불, 언젠가 쓸지 몰라 하며 쌓아둔 상자들. 이 모든 것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은 창고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무감각해졌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건 사실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걸 버리면 추억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 사람과 멀어지면 나는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을 놓아버리면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강하게 느끼려면 선택과 결단, 그리고 버림이 필요하다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짓눌러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요.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아요. 뭘 해도 설레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버리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부터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 바로 물건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함입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장롱, 20년 전에 산 텔레비전,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 아들이 입을까봐 15년째 보관하고 있는 정장, 딸이 가져갈까봐 20년째 쌓아둔 그릇들, 손주들 오면 쓸까봐 10년째 안 본 장난감들, 심지어 고장난 선풍기까지 고치면 쓸 수 있을 텐데 하며 창고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손녀가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손녀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창고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아껴서 모은 건데 창고라니. 하지만 밤에 혼자 집을 둘러보니 손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앉을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 사이로 겨우 지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는 상자들로 가득 차서 빨래를 넣을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물건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의 집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언젠가 쓸 거야.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추억이 있잖아. 자식들 물건인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집은 창고가 되고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20년 전 아들이 입던 옷을 보며 2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15년 전 딸이 쓰던 책상을 보며 15년 전 그 기억에 머뭅니다. 10년 전 남편이 쓰던 물건을 보며 10년 전 그 날들을 떠올립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을 소중히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공간이 이미 과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감동, 새로운 설렘을 느낄 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방을 비워야 새로운 가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버려보자. 1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기부했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은 폐기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가져가는 물건은 사진 한 장 찍어두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렸더니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놀러와요. 예전엔 집이 너무 답답해서 오기 싫었나 봐요.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1년 동안 안 쓴 물건 하나. 10년 동안 안 입은 옷 하나.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저는 이걸 버렸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는 친구.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만나면 늘 남 얘기 험담만 하는 친구.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친척. 은근히 비교하며 상처 주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친척인데, 외롭지 않으려면 그래도 만나야지. 72 세기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부쩍 늙어 보인다. 나는 아직 젊은데 너는 벌써 할머니 같아. 너네 아들은 뭐하냐?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네 남편은 퇴직금도 별로 없었다며? 우리 남편은 많이 받았는데.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우리는 넓은 아파트 사서 잘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만나고 나면 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영희 할머니는 정숙 씨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나이 들어서 친구라도 있어야지. 외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이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제야 영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정숙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퇴원 후 영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만나자는 연락에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정중히 거절하기로.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40년 친구를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 산책하다 만난 이웃,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이분들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까지 남을 위해 소모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까지 남을 위해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관계는 결국 아무 느낌도 없는 인생으로 이어진다. 만나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점점 감정이 무뎌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감동도, 설렘도 사라집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고, 의무적으로 웃고, 의무적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자주 만나십시오.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늘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꼭 절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감사를, 설렘을.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물건도 버리기 어렵고, 관계도 정리하기 어렵지만,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 감정입니다. 미움, 후회, 서운함, 원망. 이런 감정들은 물건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사람처럼 연락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78세 이정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50년 동안 품어온 미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동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습니다. 10년을 고생해서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절대 용서 못해.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옛날 일인데 뭐하러 그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생을 너희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미움과 함께.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심장에 무리를 주셨네요. 이제는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는 5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사람은 편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결국 손해본 건 나뿐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벌하는 것이라는 걸.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50년 동안 내 인생을 낭비했다는 걸. 할아버지는 퇴원 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품어온 미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다 적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적고 나니 종이가 5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 신기하게도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과 후회는 마음의 자리만 차지하고 새로운 기쁨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깊이 느끼는 삶을 살려면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고통을 붙들고 씹고 있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미움, 그 미움이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꿔줍니까? 아니면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서운함, 자식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친구에 대한 서운함. 그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집니까? 놓아야 덜 아픕니다. 버려야 덜 무감각해집니다. 미움을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후회를 놓으면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놓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정남 할아버지처럼 종이에 적어보는 것부터.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보는 것. 혹은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중얼거려 보는 것. 이제 그만 놓아주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을 놓고 싶다. 나는 이 일에 대한 후회를 놓고 싶다고. 우리는 평생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로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았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역할은 계속됩니다.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로 보여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손주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합니다. 항상 착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어른이니까. 74세 최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40년 동안 좋은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한테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온 가족 식사 준비, 손주들 오면 간식 챙기고 재워주고 아들네, 딸네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의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의 감정은 하나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자꾸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즐거운 일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운 일? 생각해보니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할머니는 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우울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나는 누구지? 74년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 식사 준비하던 걸 아들 며느리한테 나눠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섭섭해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항상 해주시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구나. 같이 하면 안 될까? 손주들이 오면 예전엔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놀아주고 쉬었습니다. 할머니, 더 놀아주세요. 할머니도 피곤해. 잠깐 쉬었다 놀자. 아들네, 딸네 집안일도 이제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와서 청소 좀 도와주세요. 미안해. 오늘은 엄마가 다른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냐고요? 할머니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화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는 날. 토요일은 혼자 산책하는 날. 처음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할머니가 왜 갑자기 저러시지?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구나.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필요하구나.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의무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역할의 시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시대다. 니체의 초인 개념을 아시나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할아버지로 보여야 해. 좋은 할머니로 보여야 해.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항상 착해야 해.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서 뭔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역할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생 역할을 했으니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이 되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 쉴 권리, 거절할 권리, 나를 위해 살 권리. 그 권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 역할을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물건, 관계, 감정, 역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 실제로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정말 변화가 있을까? 오늘은 실제로 버리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1년 동안 집을 정리했습니다. 첫 달에는 옷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안 입은 옷, 언젠가 입을지 몰라 했던 옷, 유행, 지난 옷, 다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입을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둘째 달에는 주방 정리, 깨진 그릇, 쓰지 않는 조리도구, 묵은 식재료 다 버렸습니다. 셋째 달에는 거실 정리, 오래된 가전제품, 먼지 쌓인 장식품, 읽지 않는 책,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정리했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추억의 물건들, 옛날 사진, 일기장, 편지. 이건 좀 달랐습니다. 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앨범 한 권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사진 찍어서 디지털로 보관한 후 정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넓어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집이 아니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숨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더 자주 놀러와요. 예전엔 집이 너무 답답하고 어질러져 있어서 오기 싫었나 봐요. 69 세 김철수 할아버지. 철수 할아버지는 인간관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힘든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나면 힘든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이기로.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짧게 끊었습니다. 대신 만나면 편한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산책하다 만난 이웃, 취미 모임에서 만난 분들. 이분들과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니까 행복해요. 같은 시간 만나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요. 75 세 정미숙 할머니. 미숙 할머니는 평생 좋은 시어머니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들 챙기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울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자.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못 도와줄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자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화요일은 서예 배우러 가는 날, 목요일은 친구들 만나는 날, 토요일은 혼자 영화 보는 날, 일요일은 산책하는 날. 놀랍게도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의무감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공통 매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버리니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버릴 수 있는 자는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물건 하나, 관계 하나, 감정 하나, 역할 하나. 하나씩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버리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고민하셨죠?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물건, 체크리스트 만들기.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거실, 침실, 주방, 베란다. 각 공간마다 물건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한 물건, 1년 동안 안 쓴 물건, 1년 동안 안 쓴 물건들. 이게 바로 버려야 할 물건들입니다. 아까운데,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추억은 사진 한 장으로 남기십시오. 물건을 사진 찍어서 휴대폰이나 앨범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물건은 정리하십시오.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하고 버릴 건 버리십시오.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옷 한 벌, 다음 주에는 신발 한 켤레, 그 다음 주에는 그릇 하나. 천천히 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리스트 만들기. 이번엔 인간관계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으십시오. 왼쪽에는 만나면 편한 사람 적으십시오. 오른쪽에는 만나면 힘든 사람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적고 나서 오른쪽 리스트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빈도를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몇 달에 한 번으로. 전화가 와도 짧게 끊으십시오. 만나자는 연락에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다음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왼쪽 리스트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나십시오.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감정 쓰고 버리기. 이건 조금 특별한 방법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적으십시오. 미움, 후회, 서운함, 원망. 다 적으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내 자식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서운하다. 다 적으십시오. 1장, 2장, 3장. 얼마든지 적으십시오. 울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화내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다 적고 나면 그 종이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 읽으십시오. 크게 읽으십시오. 다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십시오. 찢고 또 찢으십시오. 작게 작게 찢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혹은 불에 태워도 좋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감정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한 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십시오. 한 달 하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역할 내려놓기 선언.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역할을 내려놓는 것.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도 말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미안한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못해줄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줄 권리, 거절할 권리, 나를 위해 살 권리. 그 권리를 찾으십시오. 새로 채우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우십시오. 물건을 버린 자리에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좋아하는 것만 두십시오.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사진 한 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복지관, 도서관, 공원, 교회, 성당. 어디든 나가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감정을 버린 자리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할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취미를 채우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산책, 독서, 그림, 노래, 춤,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십시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들려드린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왜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 감정을 내려놓는 것,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십니까? 10년, 20년, 30년. 그 귀한 시간을 과거에 묶여 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살 건가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볍게 느끼는 것입니다. 많이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옷장 가득 옷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그건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다. 기쁨을 느끼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 감사를 느끼는 것, 사랑을 느끼는 것, 설렘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쌓고 너무 많이 움켜쥐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나 버려보시겠습니까? 물건 하나, 관계 하나, 감정 하나, 역할 하나,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버려보십시오. 오래된 노트 한 벌, 1년 동안 안 쓴 물건 하나, 만나면 불편한 사람과의 약속 하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 하나, 후회 하나, 서운함 하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라는 강박 하나, 참아야 해라는 의무 하나. 하나만 버려도 내일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다시 느낄 수 있구나. 아, 내가 다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웃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설렘을. 그게 바로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나 버려보시겠습니까? 버리고 싶은 관계, 버리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둘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힘들어하시는 친구,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면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쌓고, 지키고, 참고, 견디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됩니다. 비우셔도 됩니다.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사십시오. 오늘부터 깊이 느끼십시오. 오늘부터 진정으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가볍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려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